한 주 잘 쉬고 오셨습니까? 부드럽게 합시다. 부드럽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하고요. 지금 뭐 어제 괴롭히실 거라고 작정하고 오셨다 하던데. 자, 지난 시간에 자동차 이제 전반적인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이번 시간 처음 오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 하시면 가셔가지고 1강 했던 거, 저번 주 했던 내용, 4시간짜리 수업 최대한 빨리 듣고, 앞에 부분 마스터를 하셔야지 뒤에 가는데 이제 내용 헷갈리지 않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거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담스럽게 크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단하게 하면, 일단,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지? 외연기관에는 뭐 앞에 뭐가 붙는다? 전기자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예에, 일단 가솔린 엔진이 있다고 했고요. 맞습니까?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 엔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가솔린 엔진,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을 한다. 자, 가솔린 엔진, 휘발유를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세 가지죠. 연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규정의 뭐 압축 압력 첫 번째, 두 번째 뭐 정확한 시기에 점화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적당한 혼합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줘야지만 연소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연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압축, 압력, 압축비 기억나십니까? 네, 압축비 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죠. 압축비 무슨 최적분에 무슨 최적? 전체 최적을 실린더 최적이랬죠. 실린더 최적에다 나누기 뭐? 연소실 최적을 하면 압축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압축비가 만들어질 때 압축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다는 얘기지. 그 압축 압력 올라갈 때 그 압력이 규정값으로 만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얘와 더불어 무슨 엔진까지? LPG 엔진까지. 거의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뭐, 천연가스, 엔진까지 요즘 사용되는 거. 버스에 많이 들어가지. 그것까지 전부 다 요런 점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압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시점에 불꽃이 만들어져야지 폭발력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혼합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혼합의 비입니다. 뭐와 뭐의 혼합이겠습니까?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지만 가솔린 엔진에서는 출력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자, 디젤 엔진은 연료를 뭘로 사용한다? 경유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좋다. 덩치가 좀 크다더라.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지? 일단은 불꽃 점화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점화 방식이 뭔데?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기 착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더라. 고온, 고압, 압축할 때. 그래서 고온, 고압의 압력에서 점화 불꽃 없이 무화시킨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족족 어떻게 불꽃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디젤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비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죠? 얘는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를 같이 흡입했었고, 얘는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할 때 공기만 압축, 그 다음에 연료 분사하는 족족이 전부 다 뭐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가 훨씬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LPG 엔진은 거의 뭐 가솔린 엔진에 준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적으로 얘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해서 나눠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제 강조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은퇴를 하셨습니다. 자동차 고등학교, 부산 자동차 고등학교 최종적으로 근무를 하셨었고, 본인이 직접 이런 플래시하고 교육 자료에 관심이 많으셔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그 포털 사이트에 강조원이 자동차 홈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기관 전기 셰시 해가지고 관련된 기본 내용은 일단은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좀 많은 것들은 일단 구매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쓸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V 선도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PV 선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P는 프레주얼이라고 해서 우리 뭘로 인식하시면 된다?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는 뭐다? 최적,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V 선도라는 얘기는 X축은 뭘로? 최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Y축은 뭐의 변화를? 압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다? 정적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정적 사이클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얘는 가솔린 기관, 특히 오토 기관에 연력하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압축 폭발 배기 그렇게 네 가지 과정을 이루는 동안 어떤 압력과 부피의 변화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네 가지 행정 중에서 제일 처음 행하는 행정이 뭐다? 흡입이죠. 자, 흡입하게 되면은 흡기 쪽에 밸브가 열리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움직이면서 공기를 빨아당긴다는 얘기죠. 자, 공기를 빨아당기는데 이게 내려올 때 만약에 공기가 빨려 들어오지 않으면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지? 예, 막힌 상태에서 땡겨버리면 압력이 낮아질 거예요. 근데 열린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적은 커지지만 그 압력 차이를 몰라 들어오는 공기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흡입 행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최적, 볼륨은 커지고 압력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흡입 행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행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흡기 밸브 막힌 상태에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올 때 최적은 작아지면서 압력도 어떻게 같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압축 행정에서는 요렇게 부피는 작아지면서 압력은 커진다. 압축 행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엔진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했죠. 폭발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실 겁니다. 휘발유나 신너 이렇게 모아놓고 상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꽃 탁 던져버리면 불이 한꺼번에 확 타고 없어집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자, 최적이 변하기도 전에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확 타고 없어져 버린다고요. 빵 터지고 만다고 그냥.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에 피스톤이 움직이기 전에 벌써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 터지는 그 폭발력이 전부 다 뭘로? 압력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적이 바뀌기 전에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최적의 변화 없이 압력이 높아진다. 적의 변화 없이 정해진 최적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정적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솔린 엔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폭발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쭉 이제 최적이 커지겠죠. 피스톤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압력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같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뭐다? 가솔린 엔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정압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정압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자, 흡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솔린과 똑같죠? 자, 플래시를 한번 구동시켜볼까요? 아까 가솔린 있는 거. 자, 흡입, 압축, 빵, 폭발, 그 다음에 배기. 다시 흡입으로 넘어가겠지. 네, 이런 식으로. 흡입, 압축, 빵! 순간 터지고, 그 다음에 배기.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행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근데 정압 사이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흡입, 압축, 빵! 폭발, 배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죠. 위에 있는 이 구간. 자, 얘 같은 경우는 자기 착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기 착화 방식은 뭐다? 연료가 분사되는 족족 어떻게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불꽃을 붙여가지고 한 번에 빵 타는 것과 연료를 분사하는 것 시간이 어느 것이 많이 걸리겠어요? 분사하면서 폭발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흡입하고 압축한 상태에서 연료가 분사되는 시점, 분사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사가 되어서 폭발이 될 때 피스톤이 벌써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기 전에 그 만들어진 연소의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피스톤을 밀어내리는데 벌써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높아지는 거 없이 족족 어떻게 최적의 변화를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해진 압력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정압 사이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여기 정압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뭐 고속 디젤 엔진 있죠. 디젤 엔진임에도 회전수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속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두 구간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뭐 정적, 정압 구간을 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복합 사이클 혹은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자, 오토 사이클이 뭐다?
정적 사이클이고 어디에 사용된다? 가솔린 엔진에 사용된다. 자, 정압 사이클이 뭐다? 저속 디젤 엔진에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복합 사이클이 뭐다? 고속 디젤 사이클에 사용이 된다. 자, 엔진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복합 사이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바테 사이클이라고도 한다더라. 그 내용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혹여나 오토 사이클에 관련된 식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열효율 구하는 공식 있죠. 1 마이너스 갈로 열과 압축 비분의 1 갈로 닫고 비열비 마이너스 1승이라고 나와 있는 그 식만 한번 좀 눈이겨 보셔서 나왔을 때 혹여나 풀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